폭력을 통해 느낀 비정상적인 자극에 더욱 흥분하게 되면서 그의 범행은 습관이 되고 말았다. 결국 연쇄 성폭행범으로 검거되고 나서야 그의 오랜 범행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일상적인 생활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현장에서는 사람이 태도가 돌변해서 영 딴판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렇게 태도가 이제 돌변한 그런 범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차례가 넘는 성폭행 범죄. 강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 씨는 2006년부터 검거 직전까지인 5년간 동일한 방법으로 11명의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범적인 가장의 모습과 파렴치한 성폭행범의 두 얼굴. 과연 법은 강 씨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게 될까요? 법원은 강 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징역 3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범인 강 씨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강 씨의 항소를 받아들였을까요?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특히 피해자 중 아동, 청소년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원은 원심과 같은 형을 확정했다. 강 씨는 이미 지난 2006년 술을 마시고 저지른 성폭행 범죄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죄라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철저하게 위장한 두 얼굴로 많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강 씨. 남은 인생은 평생 죄를 뉘우치는 속죄의 얼굴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법원은 성폭행 상습범에 대해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10년이라는 유기징역 상한선의 강력 처벌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존엄까지 짓밟는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식 잘하는 식당에는 그 식당만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보통 주인의 손맛과 오랜 기간의 노하우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비법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어찌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요즘 같은 겨울철에 많이 찾는 메뉴인 추어탕의 조리 비법에 있습니다. 요리 재료나 성분, 배합 비율이 추어탕집마다 비슷하기 때문에 머릿속에만 있는 조리법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피고와 조리법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원고.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추어탕 업체의 요리법을 빼돌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회사를 탈취하겠다는 그런 음모를 세워가지고 그런 일을 왜 했는지 저는 그걸 굉장히 묻고 싶어요. 연 매출만도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 한 추어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벌어진 3년간의 전쟁. 그 전쟁의 시작은 누군가 호시탐탐 그 맛의 비법을 노린 데서 시작됐는데, 이놈이 내 추어탕 비법을 도둑질해가 이놈아? 도둑질이라뇨? 이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근데 이놈아 왜 맛이 똑같아? 왜? 아니, 그거야 들어가는 재료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맛도 비슷한 거죠 뭐. 요리법을 빼돌린 것도 과연 죄가 되는 것일까? 지금부터 그 답을 알아보자.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피해를 입었던 추어탕 업체를 찾았다. 제가 여러 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믿고 맡길 만한 경영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씨에게 경영을 맡겼었는데 맛도 똑같고 간판도 똑같고 심지어는 간판에 글씨체까지 똑같이 모방을 해가지고 별도로 나가서 추어탕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